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라즈베리 파이 5를 가지고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한 경험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 유튜브 채널과 연동해서 앞으로 퍼블릭하게 운영할 레포는 여기고요. 레포 주소는 영상 설명란에도 포함시켜 두겠습니다. 주제는 이렇습니다. 100만원으로 나만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만들기. AWS 같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서버를 구축을 해서 예를 들면 EKS 같은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개발하기에는 비용이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 있죠. 뭐 한 달에 적게는 뭐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트래픽이 별로 없는 한 또는 리소스를 과하게 사용하지 않는 이상 뭐 수천만 원까지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수십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쿠버네티스에 대한 숙련도도 올리고 비용도 절약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라즈베리 파이 5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성능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미니멀한 하드웨어에도 관심을 가지고 싶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저만의 이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클라우드처럼 사용하려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돌리고 있는 서비스는 없지만 일단 구축 경험을 공유를 드리고요. 대략적인 구매 견적으로 했을 때는 1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구성한 5개의 노드로 클러스터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약간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또는 채택하는 장비나 방식에 따라서는 좀 더 절약할 수도 있어요. 일단 라즈베리 파이 5 본체 가격은 아마 개당 11만원이 조금 안 돼요. 이 가격은 좀 시간이 지나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위칭 허브 같은 걸 통해서 램포트를 통해서 전원 공급도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전력 부족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각 라즈베리 파이별로 어댑터를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추가 비용이 발생하죠. 그리고 쿨러도 각 라즈베리 파이별로 돌리기 위해서 케이스를 또 따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 클러스터용 렉을 하나 구매를 해서 거기에 라즈베리 파이 여러 개를 장착시키고, 쿨링은 외부 뭐 소음이 적은 저소음 선풍이나 이런 걸로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요. 차지하는 공간이나 그런 것도 좀 절약할 수 있고, 또 지금 아래 첨부한 이미지에 보면은 이게 지금 케이스마다 좀 빛이 들어오죠. 물론 이것도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귀찮아서 안 했고요. 이게 밤에도 켜놓으면은 이 빛이 좀 생각보다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래서 케이스를 안 쓰게 되면은 이런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중고 랩탑이랑 그 다음에 USB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던 측면도 있고요. 이제 부족한 거는 USB 뭐 3.0 메모리 16기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구매를 했고, 스토리지를 고민을 하다가 라즈베리 파이별로 뭐 마이크로 SD나 또는 USB 3.0 뭐 메모리 또는 뭐 USB 3.0을 지원하는 외장 SSD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다가 가성비도 따져보고, 그리고 이 클러스터 외에도 별도로 또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고민 끝에 나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4TB HDD까지 포함해서 40만원에 구매를 했고요. 굳이 4TB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이게 가성비를 따져보니까 4TB가 가장 적정 금액이더라고요. 그리고 네트워킹 때문에 뭐 스위칭 허브랑 랜선도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멀티탭도 따로 필요해서 서버용으로 알루미늄 멀티탭을 많이 쓴다고도 하죠. 그래서 좀 사는 김에 혹시 모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알루미늄 멀티탭을 8구짜리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한 100만원 조금 넘게 들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 있는 이 4개가 라즈베리 파이 5 서버 4개고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시널러지 나스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거 이게 스위칭 허브고요. 8포트짜리인데 06이랑 연결하는 선 포함해서 제가 이제 별도로 쓰고 있는 데스크탑, 그 다음에 뭐 노트북,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4개까지 해서 나스까지, 그래서 총 8개 그냥 꽉 채워서 현재 쓰고 있고요. 나중에 더 서버를 확장한다 그러면 뭐 스위칭 허브를 하나 더 구매를 해야겠죠. 근데 그 정도 수준까지 갈지는 모르겠고요. 자,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면서 필요했던 것들은 아래와 같았어요. 이제 뭐 리눅스에 대한 지식들, 그다음에 네트워크, 스토리지, 그리고 쿠버네티스. 뭐 물론 이제 도커도 많이 써봤기 때문에 도커 컨테이너를 다뤄본 경험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환경에서 개발 경험이 있으면 더 좋겠죠? 각종 CLI 등, 뭐 권한 설정이나 이런 것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스위칭 허브나 라우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되고요. 방화벽 설정도 설정 경험도 있으면 좋고, 뭐 포트 포워딩 설정 경험도 있으면 좋아요. 뭐 없어도 구글링 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약간의 삽질을 하셔야 될 수도 있긴 하고요.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를 써본 경험이 있으면 가장 좋고요. 뭐 특히나 K8S,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NFS 스토리지를 이제 써본 경험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좋죠. 이제 쿠브CTL이나 헬렘 CLI, 그다음에 뭐 각종 뭐 매니페스트 파일을 다뤄본 경험이나 가상화에 대한 이해도 좀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 환경도 좀 구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험도 있으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K3S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제 C그룹 메모리 설정할 때 좀 삽질을 했습니다. 이게 특정 이 CMD 라인 텍스트 파일을 수정을 할 때 이 C그룹 메모리 설정을 맨 뒤에다가 해야 되는데 제가 신규 라인에다가 추가를 했더니 K3S 설치할 때 이 C그룹 메모리 쪽 C그룹 설정을 찾을 수 없다는 에러가 계속 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 해결을 한참 못하다가 신규 라인이 아니라 이제 원래 있던 내용 맨 뒤에다가 추가를 하니까 해결이 됐습니다. 이거 말고는 삽질한 건 따로 없어요. 그냥 거의 다 스무스하게 다 설정이 되더라고요. 자, 그럼 구축은 어떻게 했나? 각 이제 구매한 USB 메모리에다가 라즈베리 파이 5 이미저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했죠. 그리고 그거를 각 라즈베리 파이 5에다가 연결을 해서 이제 부팅을 했고요. 그리고 무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비활성화 시켰고요. 이제 유선 네트워크 연결을 전부 다 시켰고, 이제 스위칭 허브 통해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먼저 중고 랩탑에 K3S 마스터를 설치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각 라즈베리 파이 서버에다가 K3S 에이전트, 이제 워커 노드죠. 그거를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C그룹 메모리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 이제 설치가 잘 되고요. 그 중고 랩탑에는 따로 설치 안 했어요. 따로 그 C그룹 설정을 안 했어요. 우분투 LTS 22 버전 때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마 기본으로 설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K3S 에이전트 설치할 때는 이제 마스터 노드에서 이제 토큰이 값이 어떤지 확인한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명령어에다가 넣어서 마스터 노드 IP랑 포트 설정해가지고 설치를 정상적으로 했고요. 이제 전부 다 설치하고 나니까 이제 스테이터스가 레디 상태로 해서 마스터 노드 포함해서 각자 이제 워커 노드 4개까지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설정이 됐고 준비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OS 이미지는 랩탑에는 우분투 22 버전 때 LTS 버전이 깔려 있었고요. 제가 옛날부터 깔아뒀었고 도커 깔려 있고 나머지 라즈베리 파이에는 이제 데비안 계열의 리눅스랑 그다음에 컨테이너 데몬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도커 데몬이랑 컨테이너 데몬이랑 좀 차이는 있긴 한데 아마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원래도 컨테이너 데몬이 이제 도커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출발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컨테이너 관리하는 그런 데몬이죠. 자, 그 다음에는 나스를 구매한 다음에 이것도 네트워크 연동하고 나서 이제 뭐 나스에서 디렉토리 추가랑 그다음에 연결 허용 설정, NFS 설정을 한 다음에 K3S 클러스터에 스토리지 클래스를 이제 추가하는 설정을 이제 야물 파일을 추가를 해서 했죠. 이 야물 파일 추가해서 저장하고 나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스토리지 클래스에 자동으로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했고요. 기타 이제 구축하면서 했던 일들은 뭐냐면 뭐 라즈베리 파이 별로 케이스 조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 서버에 이제 리눅스죠. 시스템 유저를 좀 생성을 해서 패스워드 기반의 로그인이나 뭐 포트 포워딩 설정들도 좀 해줬고요. 공유기 어드민 페이지에 이제 접근해서 한 거죠. 방화벽 설정이나 포트 포워딩 설정. 그다음에 NS 이제 나스 설정은 이제 나스도 어드민 페이지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이제 디렉터리 생성, NFS 설정, 그다음에 IP 기반 접근 허용 설정 이런 것들을 해줬습니다. 자, 그 외에 하고 싶은 말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좀 베이스 지식이 될 수 있는 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된 건데 그 부분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넥스트 아이템도 좀 정리를 해놨고요. 그 외에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 K3S 클러스터를 구축할 때 N서브를 이용해 가지고 특정 호스트에서 일괄로 여러 호스트에다가 설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귀찮기도 하고요. 서버가 몇 대 안 돼서 그냥 각 서버에서
CLI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Ansible 같은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여러 서버에 동시에 거의 커맨드 하나 가지고 설치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 물론 네트워킹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보안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유료 VPN을 도입을 해서 이제 그 VPN을 이용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제 설정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VPN을 안 쓰고 있고요. 제가 그냥 그 공유기에서 특정 포트만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NAS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이제 초당 한 112메가 정도인데 이거를 이제 속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NAS에 있는 USB 포트가 지금 추가로 2개가 있거든요. 램 포트는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USB 포트를 램 포트로 확장을 해서 그다음에 2개의 램 포트를 확장을 해서 하게 되면 약 한 330메가, 그러니까 초당 약 330메가 전송 속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나중에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노드의 성능을 좀 끌어올려야 된다. 지금 4코어 8기가 메모리인데 이거를 한 8코어 16기가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라즈베리 파이 2개를 하나의 이제 노드로 묶어서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또는 전원이 부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전력 공급에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스위칭 허브 중에서 이제 램포트 통해 가지고 이 전력 공급이 가능한 게 있거든요. 이제 비용이 좀 더 비싼데 그걸 가지고 하게 되면 각 라즈베리 파이에 그 전원 어댑터를 연결하지 않고도 램포트만 연결하고도 전력 공급도 되고 네트워킹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클러스터에 이제 서비스를 배포를 해서 운영한다라고 한다면 이 퍼블릭 IP가 항상 100% 고정된 IP는 아니기 때문에 이 퍼블릭 IP가 변경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어떤 동적인 포워딩이나 동적인 리다이렉션 등을 이제 설정을 해두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자세하게는 고민 안 해봤는데 나중에 좀 돈이 벌리는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면 이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라우터 역할을 하는 이 원룸 공유기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또는 부득이하게 설정이 초기화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이 DHCP 설정이나 이제 포워딩 설정 등을 백업을 해두고요. 그래서 복구를 할 때 좀 더 빨리 복구할 수 있게끔 이제 복구 시나리오를 좀 검토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이죠. 그리고 현재 뭐 멀티탭을 따로 쓰고 있긴 한데 지금 멀티탭에 멀티탭을 연결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8구짜리 멀티탭을 주문을 해놨고요. 그래서 멀티탭에 멀티탭을 연결하는 방식은 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크게 문제 안 생길 것 같은데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리는 게 좋겠죠. 그리고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이제 쿨러가 포함된 케이스를 이제 장착을 해줬는데 생각보다 쿨링 성능도 좋지 않은 것 같고 공간도 차지하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케이스를 장착을 안 하고 그냥 서버 덱처럼 라즈베리 파이 덱을 이제 여러 개를 제공해주는 거 하나 사서 거기다가 여러 개 끼워놓고 얘기한 것처럼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로 쿨러를 대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발생 가능성은 낮긴 한데 나스도 고장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스가 고장나거나 데이터 손실될 가능성을 좀 고민을 해둬서 자동 복구되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 복구될 수 있는 방법, 뭐 여러 개의 나스를 둘 수도 있고요, 복제본을 둘 수도 있고, 뭐 근데 이거는 이런 것까지 고민하려고 하면은 사실 집에다가 서버를 두기보다는 AWS로 그냥 옮기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AWS 비용 때문에 자체 서버에서 이제 운영하는 서비스가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많이 난다. 그리고 AWS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때 가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이 NAS에 대한 복구 시나리오 이것까지는 안 해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그 외에 하고 싶은 말에다가 정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오버 엔지니어링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괜히 이거 하다가 시간 다 가고 필요한 것들만 하고 좀 실습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체 서비스 개발해서 배포해서 운영을 빨리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정 이제 MVP를 구현을 해서 시장 검증도 하고요. 운이 좋으면 뭐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액션 아이템으로 할 것들이 뭐냐면 이제 이 K3S 클러스터에 Git OPS를 구축하는 거죠. 아고 CD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정 레포에서 뭐
아고CD 통해 가지고 특정 브랜치의 헬름 차트를 바라보게 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자동 배포되도록 뭐 하는 설정들. 그다음에 뭐 모니터링 환경도 좀 구축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로 이제 진행한 서비스를 이제 배포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수익이 나면 좋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